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20일 오후입니다. 두 정당은 깨야 되고 분해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생양아치당, 그 다음에 국힘의 무기력하고 정체성이 없는 당은 깨야 됩니다. 요새 뭐 이재명과 그 송영길의 그 돈봉투 사건, 돈봉투 전당대회에서 아주 사력을 다해서 국힘은 공격하고 평론가들은 물고 뜯고 하는데 그거 똑같아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이게 어제 김종인 씨를 자장으로 금태섭이가 제3신당을 만들겠다 하는데 솔직히 많이 약하죠. 금태섭의 인물놀이는. 금태섭이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은 판을 깔고 양당 정치를 깨고 초양극화를 방지하고 국민의 불만을 잠재운 제3세력을 자기가 간사로서 만들겠다는 거지. 금태섭이가 뭐 당 대표가 된다거나 또는 대권 주자가 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김종인 씨가 하는 말은 뭐 별의 순간을 뭐 금태섭이가 왜 못 잡느냐, 왜 대권 주자가 안 되냐, 이준석이도 대권 출마해라. 그것은 이준석을 김종인 씨가 갖고 노는 거고, 이준석도 김종인 같은 당대의 어른을 갖고 노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뭐 양당 또는 이준석 빠돌이나 이런 애들에 의해서 그 금태섭의 신당 추진 논의를 아주 애들이 폄하하고 조롱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최장집이라고 아시죠? 그죠?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이가 586에 그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고 문재인 탄생을 도왔죠. 그죠? 그러다가 문재인 초중기부터 문재인을 버리기 시작했죠. 다행히 한 명, 두 명 어른들이 제야에서 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김종인 씨요. 그 둘째가 최장집인데, 최장집이 며칠 전에 어디 가서 강의를 했어요. 손학규가 주대하는 강의인데 양당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최장집이가 현재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힘은 빠들이 현상을 지배하고 빠들이 정당을 대체했다, 이런 말을 하죠. 빠순이들이. 그 정치는 고전적이어야 하며 클래식해야 하며 언론은 레거시 언론이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레거시 언론을 무시하고 SNS 트윗으로 발작하던 트럼프의 말로를 보세요. 그죠? 지금 이재명 빠들, 개제시, 개준마, 그 개딸들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준석 빠돌이들,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한 게 친노,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윤석열을 옹호하는 늙은 빠돌이 빠순이들, 그렇죠? 그 심각한 거예요. 또 홍준표를 따라다니는 늙은 70대 이상의 빠돌이 빠순이들. 저도 뭐 옛날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려운 이야기니까 듣고 싶은 분만 듣고, 그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를 따라다니시는 분들 이련하게 들어도 귀만 아플 거야. 못 알아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관제민족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관제민족주의. 문성열. 문성열, 나도 그냥 머릿속에는 뱀뱀 돌아. 문재인 때 적폐청산에 민주주의 위기가 왔고, 현재 남마와 같고 똥덩어리와 같은 이 정치를 보면은 빠돌이, 빠순이, 빠준마, 빠저씨, 빠할매들이 정당을 대체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었다 하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당원 가입 숫자가 늘었다 하고 홍보하는데 민주당론으로는 130만 당원이라 그러고 국힘 애들은 80만 당원, 100만 당원이라 그러고 홍보하는데 이것은 한국 정당의 하부 기반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너진 것의 다른 표현이다. 아주 정확히 보시네. 아휴.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과 역사 청산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정부의 DJP 인합을 협약에 의한 민주화였으나 보수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 절묘한 세력 균형이 1980년대 민주화로부터 2017년 촛불 시위와 함께 대통령 탄핵이 이를 때까지 한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정치는 똥이 돼버렸다.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재미없잖아. 고고 TV가 제일 좋아. 머리 똥, 조. 18. 2016년 대규모 촛불 시위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격변은 80년대 이후 순항하던 민주주의에 커다란 충격 효과를 불러왔다. 이때 박근혜를 탄핵하면 안 됐어요. 응? 유승민도 책임져야 되고 탄핵 반대파나 찬성파나 다 책임져야 돼. 최장집은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적폐 청산에서 찾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적폐 청산, 역사 청산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를 만들었던 정치, 사회적 기초로서의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 간 협약의 부정과 해체를 의미했다. 그런데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보수 간 정치적 갈등의 정도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강해졌고 그것이 여러 영역에서 중첩되면서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게 됐다. 지금 그 적폐 청산을 윤석열이는 왜 보수 우파 이명박 박근혜 9년만 하고 문재인 적폐 청산을 안 하는지 몰라. 너가 그렇게 정치를 잘 알아? 너가 그래 국민의 대통합을 위해서 문재인 적폐 청산을 안 하는 거야? 맨날 깔짝대봐. 되지도 않아. 문재인 잡아놓기 전에는. 또 역사 청산을 했었죠. 100년 전쟁의 활용 정점을 찍은 게 박근혜 탄핵이고 이명박 감옥행이었죠. 그죠? 이 역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힘애들이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해서 대통령이 있으니 우리도 역사 청산하자고 그 김재원이나 그 태영호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에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갖고 와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역사 청산은 한 정권을 송두리째 뿌려내려가면서 쉽게 말해서 2016년에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죠, 민주당은. 그들은 보수 10년을 송두리째 없애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역사 논쟁에 들어가면서 보수 우파 개미를 했죠. 그러면 그 정도 각오하고 문재인하고 노무현을 싹 썰어버리고 나서 역사 논쟁에 들어가고 역사 청산 작업에 들어가던가 이 바보탱이더라. 윤석열로 바보 맞아. 근데 지금 태영호, 김재원, 김기현,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 정광훈 이런 세를 얻고 지금 윤석열이가 망발을 내놓고 세라를 일으키고 2년 같지 않은 생각을 갖다가 이념으로 지금 정치화시키다 보니까 골러가는 중이죠. 제 말을 안 하고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2021년 최장집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하고 대담에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은 한국 정치 사회에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계획의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향하든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고 윤석열한테 가르쳤어요. 이 적폐 청산이 문재인의 이명박 박근혜 보수 10년 우파 개밀의 적폐 청산이 아니라 그 전에 노무현부터 적폐 청산을 시작했죠. 그래 노무현이가 대져버리지. 마지막 임기에 그 지지율이 1% 2% 나오고 그죠? 걔가 모든 걸 부정하게 돼요. 모든 정치를 부정하고 특히 보수 이성만부터 보수 정권을 모두 부정하죠.
심지어 김대중까지 까다가 지가 골로 하게 되죠. 노무현 문재인을 정리하지 않는 한 보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 청산이란 굉장히 위험하고 급진적이며 민주주의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말이다. 이건 100% 맞아요. 그 역사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고고톱이 똑똑합니다. 역사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야. 길이니까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촛불 시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출범시킨 촛불 시위에 대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계기가 됐고 파퓰리즘적 민주주의로 이루어졌다. 정확한 진단이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젊은 세대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6이 성장해서 실제로 어떤 정치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보여줬다. 정치학계의 연구 대상이다.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됐다는 거지. 그죠? 저는 80년대에 군에 갔다 와서 80년대에 주사파가 들어오면서 후배들이 그 학생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것들이 30년 후에 분명히 사회 주류로 들어가고 정치권 주류로 들어가는데 하늘이 노랗다. 미래가 노랗다고 저는 20대에 생각을 했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잘하는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운동 중심으로 정치를 이해하다 보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얘네가 지금 처장집이 586을 공격하는데 이거는 보수는 더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수 그 손영길 전당대 돈봉투 사건 그리고 국힘도 뭐 2008년에 박희태 사건 국힘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밝혀지지 않았던 뿐이지. 그 많은 돈을 청중동원하고 또 그 경선본부 김기현 경선본부에 수백 명들이 바글바글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거는 국고를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586들이 보면은 486까지 과거에 그 정의당 때도 그런 애들이죠. 그 전자도표를 조작한 애들. 걔네들이 586들이 당시에 학생 총학선거에서도 이런 짓을 했고 그게 습성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힘은 과거부터 돈 뿌리는 작업, 그죠? 그거를 했던 애들이야. 응? 시장집이 말하기를 진보 보수 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섞어야 된다니까.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첫째,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화, 제왕적 대통령제. 둘째, 한국 정당의 구조와 특성. 다 썩었어. 셋째,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변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더 이상 이 정당 체제는 가면 안 된다. 솔직히 요새 같으면 내각제라도 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뻘짓하면은 내각 총리 갈아버리고, 또 선거도 2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아니고 미국도 하원을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뭐 4년이야. 일단 대통령 권력부터 뺏어버려야 돼요. 최근 국힘과 국민의 지임과 더불어 미친당이 모두 당원가입 숫자가 늘었다고 좋아하고 홍보하는데 그것은 한국 정당의 하부 기반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너진 것의 다른 표현이다. 그 미국 같은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당원 가입하고 쫙 그냥 그때부터 정치 공부를 하잖아요. 이것들은 그냥 민주당이 안 받아주니까 국힘을 갔어요. 더불어 미친당이 안 받아주니까 국힘을 갔어요. 국힘이 안 받아주니까 더불어 미친당으로 갔어요. 그런 놈들이 지네 밥거리 챙기려고 총선 국회의원 한 번 더 받으려고 쌩 까고 말이지 국민을 쌩 까고 지들이 가자 대가리를 갖다 흔들고 다니는데 깨야지. 촛불 시위 이후 시민운동이 민주당 정부의 운영 정책에 직접 참여하면서 시민단체 다 들어갔죠. 시민운동이 정당과 차이가 없는 유사정당이 돼버렸다.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 박해, 언론으로부터, 시민운동가로부터, 또 뭐 학자나 이런 전문가로부터 아웃소싱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정치가 없었고 정치인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아웃소싱 하는 일반적이 됐다.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생산자 집단을 조직한 당사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있다 해도 구색 맞추기다. 응? 사회 경제적 현실에 뿌리내리는데 실패한 정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거 싹 없애야 돼요. 금태섭이 하는 말이 맞다니까? 과거에 안철수가 그랬었고, 안철수는 국가에 대한 봉사, 국민에 대한 헌신 봉사로 나왔는데, 그게 약해. 이른바 바 현상 등 팬덤 현상이 중심에 자리 잡은 온라인 행동주의가 전통적인 당의 역할과 구조를 송두리째 뺏어버리고 본래의 정당 기능을 대체해버렸다. 여야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 중심으로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간다. 이게 빠돌이 때려 무너더라.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고 친노고 명빠예요. 응? 팬덤 리더는 있어도 정당 리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씨, 고고TV가 10년만 젊었으면 정치할 건데 존나게 깔 거야. 초선만 내고 나면 다 까버리고 드라마 같이 해버릴 수 있는데. 최 교수가 제3지대 신당 출연 가능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이 양당의 적대적인 충돌에 대한 진력이 나고 제3당의 비전이 설득력 있고 미래지향적이라면 3당의 출연이 긍정적인 역할을 굉장히 할 수가 있다. 응? 손학규 말은 소개시켜줄 수 없고, 미치겠다. 일단은 당을 깨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에는 국힘 저것들은 이준석이하고 유승민은 끝까지 붙어서 거기서 생선가시를 바라봐 먹으면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니 민주당부터 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길 바라요,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